안녕하세요. 월화연 주역 타로입니다. 이 관계 계속 이어가도 괜찮을까에 대해서 리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관계 계속 이어가도 괜찮은지 궁금한 그 대상이나 상대방 떠올려 보시면서 직관적으로 끌리시는 카드나 원석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석의 색은 왼쪽부터 흰색, 그리고 흑색, 노란색, 보라색입니다. 번호도 마찬가지로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네, 그럼 1번 카드 리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관계 계속 이어가도 괜찮을까? 현재 두 사람 관계 에너지, 수비학 테마, 그리고 상대방 속마음, 그리고 이 주역 카드로 관계를 이어가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차례대로 리딩해 보겠습니다. 먼저 두 사람 현재 관계 에너지로는 확장, 이 목의 기운 카드가 나와 있는데 두 사람 관계가 현재 확장 중이라는 걸 일단 나타내고 있어요. 이 목의 기운도 나무, 점점 성장하고 뻗어나가는 그런 기운을 나타내고, 이 단어를 본 순간 저는 그 원의 동심원 모양 있잖아요. 그 파동이 점점 커지는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났는데, 물가에 이제 원의 동심원이 생기면서 점점 커지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양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 각자 이제 자신의 원의 직경을 서로 넓혀가면서 서로 이제 파동이 간섭되면서 영향을 더 많이 깊게 주고받는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는 관계이지 않을까. 분명히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걸 암시하고, 아마 인간적으로 서로 존중하고 리스펙하고 배려하고 있는 그런 관계에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 그림도 흥미로운데, 이 다람쥐거든요. 다람쥐가 되게 귀여운데 사실 되게 민첩하고 재빠르고 좀 약삭빠르고 자기 거 잘 챙기고 되게 어떤 현실의 이익을 잘 챙기는 그런 상징이잖아요. 잘 숨기고. 그런데 그러한 다람쥐가 되게 여유로운 포즈를 취하고 있거든요. 옷도 이렇게 딱 갖춰서 입고 커피잔 들고 되게 사색하고 명상에 잠겨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홀로 이렇게 생각하는 느낌? 그래서 뭔가 일반적인 다람쥐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편견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좀 깨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되게 유니크한 다람쥐인데 두 사람의 관계가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실의 것을 챙기면서도 현실적인 그런 어떤 이익이 얽힌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여유도 없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와중에 이런 정신적인 것, 내 마음, 내 정신 이런 것들을 챙기면서 가고 있고, 또 서로 그런 것들을 신경 쓰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사이다라는 걸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확장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이어서 이 수비학 오라클 카드로 현재 두 사람의 관계 테마를 살펴보면 43번 카드가 나왔는데, 이 오라클 카드 덱에서 이 43번은 일단 어번던스 카테고리에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이제 풍요잖아요. 근데 이 43번이 상징하는 키워드 자체도 풍요랑 확장, 이런 결실, 이런 걸 담고 있는데 노력에 대한 어떤 결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력하고 나아가는 그 과정 자체, 이제 그런 걸 일단 나타내고 있고, 무엇보다 숫자가 4랑 3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4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완성된 기존의 질서, 기존의 토대, 어떤 매트릭스, 두 사람만의 어떤 매트릭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관계의 토대를 나타내고, 3은 그 위에서 같이 협력하고 시도하면서 확장해가는 그런 에너지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4를 바탕으로 3이라는 그런 모험을 하고 있지 않을까, 두 분이서 새롭게 시도하고 나가는 그런 중이다. 그런데 이제 4랑 3을 또 합치면 7이라는 숫자이고, 이것은 우리가 한창 진행 중이라는 걸 나타내거든요. ing 중인데 대신에 어떤 뚜렷한 결과는 보이지 않을 수 있다. 내가 얼마나 더 노력해야 하는지 모르고 지금 이 상황이 맞게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고 의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또 암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장애가 있다면 아마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이지 않을까, 불확실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답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관계를 내가 믿어도 될까?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 이제 무엇보다 전체 이 카드 배열을 보면은 행동하는 그런 에너지는 미약하거든요. 적극적인 그런 움직임의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두 사람의 어떤 이러한 4라는 그런 관계의 판 자체는 되게 조용해요. 움직이는지 알 수가 없고, 어쩌면 근데 그게, 이것도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여러분 두 사람의 그 판 자체가 커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 큰 판 위에 두 사람이서 지금 같이 있는 거죠. 움직임이 상당히 둔하게 느껴지고 답답할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이제 진주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거는 또 내가 내 스스로 직접 내 눈물을 집어 삼키면서 이렇게 헤쳐가야 한다는 그런 걸 또 나타내거든요. 내가 상대방에게 기댈 수 없고 내 스스로 내가 나를 보호하고 지켜가면서 내 눈물을 내가 삼키면서 이 관계 함께 나아가야 한다. 이 관계를 내가 겪어 나가야 한다. 뭐 이런 미션이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일단 주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뭔가 카르마적으로도. 그럼 이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주제, 네, 상대방 속마음에 대해서 또 리딩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트루러브 오라클 덱으로 뽑아봤는데 이렇게 한 장, 이너피스 카드거든요.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이너피스, 내면의 평화라는 뜻인데, 뭐 상대방 속마음으로 뽑아보는 거니까 일단 상대방 마음 자체가 평화로워요. 막 파동이 들쭉날쭉하고 뭐 변덕을 부리고 좋았다 싫었다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안정적인 그런 마음 상태, 그런 것들이 일단 일정하게 비교적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리고 되게 몰입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몰입할 때 몰입할 때 나오는 파동이 상당히 그런 어떤 그 고품질의 파동이잖아요. 되게 안정적이고, 이 그림을 보면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있고 무언가 이제 몰입하면서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고 퀄리티의 행복감은 몰입할 때 이게 온다고 하잖아요. 스스로, 무엇보다 이제 스스로 이 현재에 몰입하고 있을 때 안정적인 파동이 생성이 되는 그런 거니까. 근데 이렇게 몰입을 할 수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 상대방 자신이 이미 심적으로 내공이 있고 내적 수양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과 어떤 특정 관계 속에 있다면 아마 그 관계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분이 이렇게 편하게 몰입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조성된 그런 배경이지 않을까. 여러분들에게 편안함을 느끼고 이런 것들. 근데 또 이 모습이 제가 느껴지기에는 상대방이 바라보는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해요. 여러분 역시 이렇게 심리적 내공이 있고 내적 수양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어, 비단 상대방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제 노트를 펴고 아이디어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노트 펼쳐서 어떤 창작의 소재들을 기록하고 있고 되게 행복한 모습이에요. 어쨌든 그리고 여기 이제 자세히 글귀가 있거든요. 책에 여기 I am enough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도 you are enough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그런 마음이 너는 되게 충분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유니크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너는 너 자체로 존재하는 사람이야. 그 The way you are 그 문구 있잖아요. 너는 너 자체로 충분하고 이미 차고 넘치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상대방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유의 어떤 본질, 여러분들의 어떤 본질이 있고 고유의 어떤 특성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의심한다거나 나의 이러한 특성을 내가 바꾸어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미 내 눈에 너는 그 자체로서 완벽하다. 더 이상 바꿔야 할 거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무엇보다도 저는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이 몰입하고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아이디어, 소재거리를 떠올리고 영감을 얻고 이런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 그런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대방도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의 좋은 파트너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있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이제 옆에 이제 중요한 주제를 리딩을 해볼 건데,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이 관계 계속 이어가도 괜찮을까? 이제 여러분들 풍산점괴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어가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어가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좀 답답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풍산점의 점이라는 것 자체가 점점 점자이거든요. 한자로. 그래서 진행 속도가 좀 느려요. 점진적인 그런 단계를 다 밟아야 한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풍산점계가 이런 계속 이어가도 괜찮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온 거라면 추천을 드리고 싶고, 이 무엇보다도 이 상괴와 하괴 이 두 개의 괴로 이루어져 있는데, 위에가 이제 풍, 나무에 해당하는 그런 괴이거든요. 목의 기운인데 이 풍이라는 것이 이게 지금 산 위에 심어진 상태예요. 여기 나무가 지금 산 위에 심어진 게 보이죠? 근데 그게 점점 이제 산의 전기를 받아서 무성하게 나무가 자라나는 그런 기운을 나타내거든요. 점점 자라난다. 그래서 풍산점개. 그리고 여기 이미 여러분들 확장 키워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지금 성장해 나가는 중이다, 확장해 나가는 중이다, 이런 걸 중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이 나무가 제대로 된 그 산에 제대로 자리를 잡았다는 거거든요. 나무가 이제 맞는 곳에 심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산천초목이 화려해지면서 이렇게 나비가
꽃도 생기고 꽃도 피고 모여들게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아까 수비학 카드에서도 여기 잠자리가 있거든요. 잠자리도 우리 물가 근처에서 태어났지만 결국에는 되게 높이 날아오르는 그런 비상해야 하는 미션이 있는 그런 생명체잖아요. 여기 나비도 나왔고, 그리고 이 풍산정개는 주역에서 이 물가에서 하늘 높이 떠오르는 그런 기러기를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기도 해요. 기러기는 또 이제 서로만을 바라보는 그런 상징이기도 하고, 그래서 두 사람 모두 언젠가는 기존의 물가를 떠나서 날아오르는, 또 그래야만 하는 그런 카르믹 테마가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야 하고 시간이 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이어서 이 조언 주역 카드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48번 수풍정괴가 나왔는데 이 정은 우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물이라고 하는 건 이제 계속 끌어올리고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데, 예전에 이 한 마을의 생명을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했었잖아요. 생명 저장소로서의 역할. 그래서 이제 두레박을 우물에 넣고 그 물을 완전히 온전하게 내가 길어 올릴 때까지 주의를 놓치면 안 됐었는데, 그만큼 여러분들 스스로도 지금 관계의 에너지, 그런 균형을 맞추는 것에 계속 관심을 기울이셔야 하고, 또 이게 서로 좋은 건 나누고 서로 이롭게 해야 한다는 걸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서 서로 계속 배우고 수양해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어야 한다. 어떤 관계에 있던지 이제 그런 어떤 미션이 있으시고, 여러분들이 또 특히 리딩을 듣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마음을 수양하고 정화해서 특히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아무도 모르는, 나만이 알고 있는 그 내가 정화해야 할 그 부분, 내가 치유해야 할 그 깊은 그 부분을 살펴보자. 그것은 상대방과 관련이 없고 내 스스로가 나를 이렇게 깊이 들여다 봤을 때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돌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바로 나의 가장 큰 자산이 되는 것이라고 이 카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1번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복채로 부탁드릴게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2번 카드 리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관계 계속 이어가도 괜찮을까? 현재 두 사람 관계 에너지, 그리고 수비학 테마, 여러분들에 대한 현재 상대방 속마음, 그리고 이 주역 카드로 관계 이어가도 괜찮은지 차례대로 리딩해 보겠습니다. 먼저 두 사람 현재 관계 에너지는 여기 어댑트 카드가 나왔거든요. 조정하다, 맞추다 이런 뜻인데, 어떤 완강하고 융통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런 플렉서블한 상태, 유연한 상태를 나타내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달이에요. 그림이 되게 귀여운 수달이 있는데, 수달은 이렇게 보다시피 수의 기운, 물 에너지이고 어떤 친근함, 돌봄의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가족적인 그런 유대가 뛰어나잖아요. 수달이 가족을 잘 챙기고 돌봐주고, 그러니까 이런 두 분이서 서로 지금 관계적인 측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그 상태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카드 배열을 보면 어떤 두 분은 지금 갈등이나 다툼 이런 테마가 좀 있으신데, 그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내가 오라, 타협이 없어, 타협하지 않겠어,
너가 이해하고 너가 맞춰야 돼. 그런 어떤 일방적인 태도가 아니라 좀 열려있는 상태거든요. 두 분이서 서로. 그래서 너의 입장은 뭔데? 그래서 넌 어떤 생각이었던 건데? 이런 진심 어린 청취 자세? 이런 게 좀 느껴져요. 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뭔가 여러분들이 서로 어떤 마음이 베이스가 되어 있는 그런 관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대화를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일 수 있는데, 우리 이제 대화하자. 그럴 때에도 일방적인 그런 대화가 있잖아요. 사과를 요구한다든지, 사과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하는 그런 대화가 있고, 또는 정말로 원인이 궁금해. 너의 마음이 궁금해.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그런 소통에 대한 의도를 갖고 하는 그런 진정한 대화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후자, 수달이 또 이렇게 신발을 신고 있기 때문에 수달은 또 물과 육지를 자유자재로 오가야 하는 그런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유연성이 있어요. 한마디로 굉장히 내가 물가에서 이렇게 헤엄도 잘 치지만 이렇게 육지에서 신발 신고 걸어 다닐 수도 있어. 그래서 너의 환경, 나랑은 다른 너의 환경, 너의 상황, 너의 마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듣고자 한다. 좀 말 좀 해봐. 이런 관계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지금 두 분 사이에. 그리고 두 분 수비학적인 테마도 보면은 75번이 나왔거든요. 75번은 여기 이제 이 수비학 오라클 카드에서 아크엔젤 카테고리에 분류가 되어 있어서 그 대천사, 상위 차원의 천사이거든요. 천사 중에서도 으뜸. 그리고 이제 이 키워드는 75번의 키워드는 어떤 프로블럼 솔버, 그런 문제 해결자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어요. 문제 해결. 근데 여기도 갈등 해결, 자꾸 해결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반복해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75번은 그런 어떤 심각한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일상에서 그냥 충분히 내가 마주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뭐 갈등 상황에 있어도 용서가 가능한 그런 상황인 거고, 나의 어떤 지혜나 그런 나의 어떤 포용력, 동정심, 자비 이런 것들을 발휘하면 좋은 그런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런 어떤 전체적인 배우를 봤을 때 여러분 두 사람 지금 갈등 속에 있지만 해결이랑 회복의 가능성 역시 그에 못지않게 열려 있거든요. 관계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과정에 지금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감정, 뭐 사랑 이런 거 자체를 넘어서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러한 조정, 이러한 갈등에 대한 해결은 두 사람 간의 관계에서 필수적인 그런 코스다라는 거를 또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되게 깔끔하게 관계에 대한 어떤 지금 갈등에 대한 이슈,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 이런 테마가 있다고 하고 그런 걸 해결하면서 나가야 된다. 그러면 이어서 여러분들이 왠지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상대방 속마음 리딩 해볼게요. 근데 정말 제가 이 카드, 정말 이번 카드 뽑으면서도 흥미로웠어요. 속마음도 여기 Resolving Conflict라고 되어 있어서 키워드가 갈등 해결이거든요.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상대방 속마음이잖아요. 갈등을 해결하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마음이 대놓고 나와 있는 건데 무엇보다도 여기 사랑의 불꽃이 있거든요. 서로 이제 두 분은 사랑하는 그런 사이세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공감할 수 있고요. 동정심 가질 수 있고, 이렇게 연민의 마음인 거거든요. 서로에 대한. 그리고 이렇게 서로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릇이 있어요. 두 분이서 분명히. 왜냐하면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카드가 나온 것이고, 근데 이제 지금 보면 또 재밌는 게 두 사람 다 이렇게 하트, 심장을 갖고 있는데 남자분 쪽이 지금 이렇게 턱을 괴고 눈 감고 뭔가 조금 살짝 삐진 듯이 이렇게 있거든요. 여자분 쪽이 이렇게 다가가고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 여성분 쪽이 먼저 이렇게 다가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남성분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마다 상황은 다 다르시겠지만 여성분이 싫으면 먼저 다가가 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걸 암시하고 또 다르게 제가 해석을 해보면 이거는 그 아니무스 남성 에너지잖아요. 남성 에너지는 어떤 관계에서 분석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런 걸 뜻해요. 이제 그런 것들이 갈등의 어떤 원인이 되었다? 이런 걸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에는 이렇게 여성 에너지 포용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드러내고 이렇게 자비심을 갖고 이제 이런 사랑의 감정 이런 것들로 이런 어떤 의심이나 분석이나 판단을 녹일 수 있다. 여기 촛불이 있잖아요. 그런 걸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저는 두 분 사이에는 어떤 깊은 진심 어린 애정 이런 것들이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여기서도 resolving, 이 해결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또 됐잖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도 이제 resolving, 해결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 카드 배열에서 제가 이렇게 5장을 뽑았는데 이렇게 그 해결이라는 키워드가 이렇게 서로 다른 카드에서 반복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건 풀어야 한다. 지금 이 리딩 주제가 이 관계 이어가도 될까? 그런 거긴 하지만 저는 그런 끝나고 말고의 문제를 넘어서 풀어야 한다. 이런 게 지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분명히 갈등을 풀면서 맞추어 가면서 관계가 더 발전되는 방향으로 가는 그런 두 분이실 것 같아요. 그럼 이어서 메인 주제 이 관계 이어가도 괜찮을까에 대해서 이 주요 카드로 리딩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너무 진짜 간단하게 너무 이렇게 깔끔하게 나온 것 같아요. 천하동인 괴가 나왔거든요. 이 카드 그림만 봐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예스. 당연히 이어가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어가셔야 하고 네, 여기도 이제 하트가 나왔잖아요. 함께하는 그런 에너지이다. 두 사람은 이미 같이 가는 그런 방향이 존재를 하고 있고 서로 같이 공감대 형성된 게 이미 있어요. 같은 과고 서로 같은 과고 이 과정에서 같이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좀 틀어질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조정하는 그런 과정 이런 걸 겪으면서 더 돈독해지고 좋아지는 그런 관계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천하동인괴가 서로 마음을 이렇게 확인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너 나 사랑하는 거지. 나도 너 사랑해. 이런 식으로 갈등이 제대로 해결된다는 그런 여지가 충분하다는 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마지막으로 또 조언 드리고 리딩을 마무리할 건데 이 조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지공개가 나왔거든요. 중지공개 이게 이 효의 모양을 보세요. 다 음료로만 이루어져 있고 이게 뻥 뚫려 있거든요. 이게 가능성을 뜻해요. 통로가 열려 있다는 거고 두 분은 닫혀 있지 않다. 서로 열린 마음으로 수용의 자세를 갖고 있다. 이미 이런 에너지에 있어요. 통로가 열린 상태. 그러니까 에너지 그 순환 통로가 열려 있다라는 거거든요. 방어 자세랑은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이 중지고는 어떤 태초의 창조, 우주의 문이 열렸다. 이런 현묘한 그런 문, 이런 걸 또 뜻하는데 만물을 탄생시키는 그 어떤 여성의 근원 에너지를 뜻합니다. 여기 트루러브 카드에도 이 여성 에너지가 지금 다가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방어가 아니라 흐름에 맡기고 이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두려움 없이 이렇게 두려운 마음, 그런 방어 자세를 버리고 서로에게 다가가는 그런 태도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만약에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당연히 응당경청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얘는 이거 열린 마음을 갖고 일단은 들어줄 거야. 이런 어떤 마음의 디폴트가 일단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 신뢰, 그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관계에 이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번 카드 리딩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복채로 부탁드릴게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3번 카드 리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관계 계속 이어가도 괜찮을까? 현재 두 사람 관계 에너지, 그리고 수비학 테마, 여러분들에 대한 현재 상대방 속마음, 그리고 이 주역 카드로 관계 이어가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차례대로 리딩 해보겠습니다. 먼저 두 사람 현재 관계 에너지로 여기 fearless라는 단어, 그리고 금의 기운으로 나와 있는데, 네,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큰 거미 그림이에요. 두려움을 상기시키는 큰 거미 그림인데 단어는 fearless죠. 그러니까 뭔가 어떤 낯선 존재에 대한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거미도 거미줄 치고 더듬거리면서 이렇게 거미줄에 걸린 존재를 살피려고 이렇게 다가가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약간은 뭔가 나와는 다른 타자를 구분하는 그런 어떤 관계적인 스탠스가 두 분 사이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사실 그렇게 나와 다른 존재, 나와 다른 종이기 때문에 그거를 구별하는 데서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이 카드를 본 순간에 제 방에, 그러니까 지금 리딩하고 있는 제 방에 이렇게 거미가 들어와서 방 안에서 이렇게 다니는 모습이 좀 연상이 됐는데 되게 낯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미를 바깥에서 야외에서 보면은 그 낯설음에 대한 정도가 덜한데, 근데 방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되게 다르잖아요. 집 안에 있거나 그러면 되게 이제 이질감이 드는 것이고 더 두렵게 느껴지는 거고, 그러니까 두 분 사이는 그런 낯설음에서 오는 그런 두려움도 있을 것 같고, 비록 뭐 오래 알고 지냈던 아니면 안지 얼마 안 됐던 그런 기간보다도 나와 다른 존재를 되게 두렵게 느끼는 그런 관계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찌 보면은 만약에 방 안에 이렇게 거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한 공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방 안 어딘가에서 돌아다니고 있을 건지 이런 게 계속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통제권 안에 있어야 좀 안심이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두 사람이서 지금 어떤 매트릭스 안에 같이 있긴 하지만 상대방이 지금 어떤 스탠스인지, 나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건지, 나한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뭐 언제 뒤통수를 때리는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알 수가 없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카드를 본 순간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수비학 테마로는 지금 19번 카드가 나왔어요. 이 수비학 오라클 카드에서 이 19번은 특히 카르미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카르마적인 그런 어떤 에너지가 있고, 일단 두 분 관계가, 그리고 19번이라는 것, 20번 되기 전 숫자인데, 그리고 이 단어도 development, 이런 어떤
자기 발전에 대한 그런 키워드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경우엔 전체적인 이 배열을 보면 자기 발전을 위해서 어떤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자기 표현을 드러내야 되고, 그걸 내 주도성으로 내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이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일단 카르마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나의 어떤 솔직한 마음, 내 개성, 이런 거를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단력이, 결심만 하고 그런 것 행동으로, 내가 그것을 행동으로 이끌지 못한다면 어떤 성공이나 그런 관계에서 얻는 그런 행복, 그런 걸 얻기가 어렵다, 이런 걸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단하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상대를 먼저 배려하고 상대 눈치를 먼저 보느라고 내 입장이나 내 감정에 대해서는 되게 소홀히 했을 수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준 자체보다는 상대의 기준이나 상대의 환경, 상대의 처지를 먼저 배려했다. 근데 나를 위해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용이나 이해를 많이 베푸신 거죠. 차라리 내가 참고 이해하는 그런 편을 택하겠다. 근데 이게 카르믹 포인트거든요. 19번이 그 카르믹, 그 지점에 내가 와 있다. 그래서 그동안 결단을 못했던 그동안의 나의 패턴을 깨버리고, 어쩌면 그거에 나의 자존심이 걸려 있었을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이렇게 나서서 결정하고 이렇게 날 드러내는 것 자체가 내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감정의 그런 끊지 못하는 그런 감정의 고리에 있었는데, 그러한 어떤 자존심을 극복하고 이제는 그 과거의 저항의 패턴을 극복하고 내가 선택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림도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개구리거든요. 근데 이 개구리는 또 이제 도약의 상징이기도 하잖아요. 이 뒷다리를 이용해서 굉장히 높이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고, 그리고 올챙이와의 개구리, 그 차이점, 이런 여러분들이 스스로 도약의 시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 단어도 디벨로프먼트인 만큼. 그래서 이제 또 수비학적으로 1과 9를 더하면 이제 10이 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과거의 패턴을 깨고 내가 한 단계 도약하고자 하는 그런 지점에 와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 상대방 속마음에 대해서도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인 앤 양, 음과 양 카드로 나왔는데, 상대방 속마음이 그래서 지금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입장을 정리하겠다, A다 B다 이런 것보다는 약간은 애매모호한 상태로 계속해서 균형을 유지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나타내는데, 이제 아까도 여기 두 분 관계 에너지가 금 기운인데 이 금은 확실한 거잖아요. 근데 아까 이 거미가 나와서, 거미는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기 때문에 뭔가 불분명한 거, 정해지지 않는 거에 대한 그런 어떤 해결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또 상대방 속마음은 단순히 이렇게 음양이 계속해서 같이 있으면서 조화로운 상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주역에서도 태초의 어떤 시작은 결국에는 이게 분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원래 뭐 하나였지만 현실 세계에선 이게 분리된 상태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분리될 필요성이 있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A다 B다 이렇게 정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금기운 카드가 나왔었고 19번 카드가 나왔었고, 근데 상대방은 그런 표명을 할 마음이 지금
없다.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상태로도 뭔가 조화롭고 편안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 흐름 안에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결단을 내리지 않아도 지금 상태로는 아쉽지 않아. 약간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균형을 깨서 무언가 변화를 내가 겪기보다는 지금 이 상황이 편안하고 이 관성을 깨고 싶지 않고 내가 굳이 한쪽 노선을 정해가지고 결과가 확실해지는 것보다는 그냥 나는 지금의 이러한 상황 자체가 오히려 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결과가 정해지면 본인이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회피하는 마음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서 이렇게 관계를 지속해서 이어오고 계신 관계라면 너가 좋기는 한데 나는 이 뭉뚱그려진 상태, 이 지금 공존하는 이 상태가 오히려 편하기도 해. 결정을 내리는 게 좀 힘들고 내가 지금 방향을 굳이 정하고 있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 관계를 내가 끊어내지도 못하겠어. 너랑 있는 건 좋은데 더 이상 내가 여기서 어떻게 정해야 할지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순환하면서 공존하면서 이제 기존 질서를 유지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여기 주요 카드들로 이 관계 계속 이어가도 괜찮을지에 대해서 리딩해 볼게요. 이 관계 이어가도 괜찮을까?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33번 천산돈 괴가 나왔는데 이 영어 단어는 deception, 속임수라는 그런 속임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리고 천산돈의 돈도 피하다라는 거거든요. 이 괴의 모습을 보시면 밑에 두 개가 음료인데 마치 동굴 입구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숨고 뒤로 빠지는 그런 흐름인데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에게는 한 발 빼시는 게 좋겠다. 이 관계를 이어가는 것보다는 일단 한 발 빼서 내가 뒤로 물러나 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스이냐 노우냐 이렇게 말을 하자면 저는 노우라고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또 이 관계라는 게 무 잘라내듯이 이렇게 딱 끊어낼 수가 없을 거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입장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한 발 물러나 계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숨는 거고 내가 내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상대방에게 마음을 일단 드러내고 솔직하게 내가 먼저 어필하고 이런 거를 멈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먼저 다가가고 먼저 내가 마음을 보여주고 상대의 입장을 배려해주고 포용해줘서 상대가 지금 아쉽지가 않은 그런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계속 이제 에너지가 소모되는 결과가 되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내가 먼저 예측하고 내가 거미가 어디에 있나 하고 먼저 찾아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나를 드러내지 마라. 상대에게. 내가 거미가 되라. 상대방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의 거미가 되셔야 돼요. 일단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렇게 관계에서 거리두기를 하고 이렇게 숨어 계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산택손 괴가 나왔는데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라는 뜻이거든요. 손해본다. 이제 내가 부족한 것까지 판에서 굳이 얹어주지 마라. 내 에너지, 내 돈, 내 시간 이런 거 나한테 쓰기도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굳이 상대방에게 얹어줄 필요가 없다, 이런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상황이 내가 여유롭고 돈도 많고 시간도 되게 여유롭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내 스스로를 지금 챙기기에도 급급한 그런 상황인데 굳이 상대방에게 에너지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 에너지를 다시 나에게 회수해야 한다라는 메시지예요. 그럼 여러분들 바로 이제 에너지 이런 것들이 살아나실 거예요. 그것을 다 자신에게 쓰셔야 되고, 상대방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화롭고 약간 뭔가 약간 완성을 뜻하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이게 아쉽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걸 거두시고 아쉽지 않게 해야 된다, 스스로에게. 여러분도.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랑 아예 관계를 내가 끊지 못하겠다, 그런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버텨내야 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내 상대방에게 쓰던 에너지를 줄이고 덜어내서, 그러니까 감정, 상대방에게 내가 기대했던 거 줄이고, 내가 쓰던 감정 회수하고, 상대방에게 쓰던 시간, 이런 것들, 시간 투자 이런 것들 줄이고, 이제 이런 걸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는다,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해결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도 이 관계는 같은 자리일 거예요. 되게 조화로운 그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지금 머물러 있을 거고, 여기서 균형이 깨져야, 음량의 균형이 깨져야 이게 현실적으로 뭐가 드러나도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상대방은 깰 마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선택해야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됩니다. 내 주체로 내가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카르마인 거고, 뭐 누군가는 뭐 상대방 쪽에서 이렇게 리드해주고 정해주고 뭐 적극적으로 나오고 이렇게 해서 정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카드가 나온 것 같고, 내가 내 의지로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내 힘으로 내 결과를 책임지고 받아들이는 그런 연습을 해야만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 스스로의 의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이렇게 메시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3번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복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4번 카드 리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관계 계속 이어가도 괜찮을까? 현재 두 사람 관계 에너지, 그리고 수비학 테마, 여러분들에 대한 상대방 속마음, 그리고 이 주역 카드로 관계를 이어가도 괜찮은지 차례대로 리딩해 보겠습니다. 먼저 두 사람 현재 관계 에너지,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여기 토의 기운이고 밸런스, 균형 카드로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돌을 쌓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균형을 유지하면서 돌을 쌓아가고 있는 건데, 무언가 이렇게 토의 기운이 현실적인 걸 나타내잖아요. 토대를 갖추는 거니까 두 분 사이는 어쨌든 이런 현실적인 무언가가 바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이 카드가 또 재밌는 게, 이 돌이 지금 쌓아져 있는 모습 자체가 막 그렇게 안정적이게 보이진 않거든요. 여기 맨 밑에도 약간 조금 작아 보이고 돌이, 근데 좀 위태로워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균형이란 거고, 이게 과학적으로 이제 이런 평형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균형을 잡아가고 있는 그런 관계이지 않을까.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현실적으로 좀 맞추어 나가면서 이런 것들을 무언가 상대방과 내가 같이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맞춰 나가는 그런 관계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현실과 감정 사이를 오가면서 좀 위태위태한 그런 에너지가 좀 있는데, 그 둘의 관계, 현실과 감정의 관계, 이런 것들이 균형을 맞추는 게 어렵다? 이런 걸 또 암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실과 그런 감정이 같이 균형이 맞아서 현실 50%, 감정 50%, 둘 다 이렇게 만족하면서 가면 좋은데, 어느 한쪽이 조금 더 우세하고 다른 쪽은 덜 우세한 채로 이렇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두 사람 관계, 수비학 테마를 보면은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53번 숫자가 나왔는데, 근데 53번도 이 수비학 오라클에서 어번던스, 풍요 카테고리에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체리 블라썸이거든요. 체리 블라썸. 이 봄꽃, 이 벚꽃이 피어나는 그런 딱 이렇게 활짝 딱 피는 그걸 나타내는데, 이렇게 나비도 있고, 이게 핑크핑크한 그런 분위기네요. 근데 이제 이런 벚꽃이라고 하는 거는 봄에 피는 거고, 봄이 또 재생, 시작 이런 걸 나타내잖아요. 그리고 벚꽃은 되게 꽃잎을 보면 되게 여리고 섬세하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여리고 약한 존재가 그래도 피어있을 그 순간에는 활짝 이렇게 되게 예쁘게 피어있는다 이런 걸 나타내기 때문에 두 분은 되게 순간적으로 어떤 아름다운 시기, 순간적으로 이렇게 관계가 되게 만개하고 감정을 활짝 느끼고 이렇게 빠져들고 그런 시기가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벚꽃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오랫동안 피어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순간적일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근데 이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냥 어느 순간 잠깐 함께하는 관계다 이런 메시지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이랑 내가 만났을 때 잠깐 이렇게 포텐이 터지고 좋고 그렇긴 한데 각자 헤어지고 나면은 뭐 연락 두절이고 뭔가 소통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만났을 때 같이 있을 때 잠깐 좋은 뭐 이런 걸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약간 좀 순간적이다. 근데 그 순간적인 자체가 벚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되게 좋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있을 때 되게 그런 좋은 순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제가 어번던스 카테고리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풍요? 이런 걸 같이 깔고 있어서 아까 이게 토의 기운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같이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같은 거 함께 하시면서 성과를 같이 맛보시는 그런 순간이 이제 내재하는 관계라고 합니다. 어쨌든 가볍지만 확실한 감정이기는 하다. 이렇게 느껴지고, 상대방 속마음 카드로는 지금 이제 트루러브 오라클 덱인데, 여러분 레인보우 리바이버 이게 무지개 카드가 나왔거든요. 여기도 근데 되게 영하고 프레쉬한 그런 에너지예요. 벚꽃도 이제 그렇고 뭔가 약간 살짝 그런 어떤 풋풋한 대학생 커플 느낌도 나고, 뭔가 직장에서 사내 연애 하고 있는 그런 느낌도 좀 나는데, 어쨌든 이 그림을 보면 여기도 이 무지개에 의해서 그네를 타고 있거든요. 되게 순수한 그런 에너지예요. 보고만 있어도 좀 기분이 좋은 그런 그림이거든요. 풍선도 들고 있고 하늘 높이 이렇게 있고. 근데 무지개도 우리 비가 온 뒤에 이렇게 잠깐 동안 이렇게 하늘에 떠 있는 그런 걸 나타내잖아요. 그리고 비가 왔다는 거는 같이 이렇게 함께 프로젝트를 하고 같이 어떤 고통, 고난 이런 것들을 함께 했다. 그 증거가 이 무지개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기쁨을 맛보는 그런 관계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순간적일 수 있긴 한데, 역시 그 순간에 여러분들을 보면 되게 이분이 기분이 좋아지고
힐링되고 밝아지고 리프레시 되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단 즐겁다라는 거거든요. 사심 없이 되게 즐겁고 되게 회복되는 느낌. 그냥 같이 있으면 그러니까 되게 좋다라는 것 같아요. 같이 있는 그 순간만큼은 되게 좋고 즐겁다. 그런데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그거는 또 이제 별개라는 건데, 이러한 게 현실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질지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물음표인 거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그런 지금 상태, 만난 그 순간, 함께하는 그 순간 자체가 100% 좋고 편하다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어서 이 관계 이어가도 괜찮을까에 대해서 이 주요 카드로 이어서 리딩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이 풍수한계가 이제 나왔는데, 이 풍수한의 환자가 또 흩어지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도 이제 제목이 언론리스, 혼자 있는 어떤 외로움, 고독감 이런 걸 나타내고, 또 이제 밤의 배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있지 않을 때, 회사에서 일 끝나고 집에 갔을 때, 연락이 그런 두절된 상태, 서로 뭐 하는지 모르는 상태, 그 상태에서는 되게 외로울 수 있다. 이제 이런 걸 또 나타내고, 그리고 이제 환이 흩어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이 벚꽃 같은 경우도 흩날리잖아요. 이제 흩날리고 시기가 지나면 이렇게 떨어지고 흩어지는 거고, 이런 걸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역시 어떤 일시적이라는 걸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목적이 끝났으면 이제 흩어져가지고 또 다른 곳에 가서 그 에너지를 또 다시 쓰는 거거든요. 내가 기존의 것에서 받은 충전된 에너지를 흩어져서 다른 곳에 가서 내가 또 선순환으로 돌리는 그런 걸 나타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함께 있을 때 되게 좋은 에너지를 받았지만 다시 내가 또 다른 곳에 흩어져가지고 거기서 그 에너지를 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피드백으로 돌려주는 그런 구조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계를 이어가도 괜찮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또 이어서 조언 리딩을 하겠지만 좀 세모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연애 관계랑 어떤 현실적인 관계를 좀 별개로 가져가셔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 단순히 연애 관계로만 보자면 약간 장기성이 이 카드 배열로만은 좀 약해서 연애 관계로는 좀 추천드리고 싶진 않지만, 근데 좀 현실적인 걸 같이 고려하면 되게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되게 어떤 만났을 때 어떤 연결성은 있는데 그런 지속적인 그런 결속력 이런 거는 좀 약한 그런 카드입니다. 각자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뭔가 아무 일 없던 듯이 자기 일에 매진하는 그런 걸 나타내기 때문에 아직 서로의 울타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 그런 걸 나타내요. 그런 어떤 개인적인 연결고리는 좀 약할 수 있겠다. 사회적인 연결고리가 조금 더 큰 상황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조언 카드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우에 그래서 이 조언계가 13번 천화동인계가 나왔거든요. 천화동인은 주역에서 이제 천여화동인이라고 해서 천 하늘의 기운과 화 불의 기운이 함께 한다라는 거거든요. 이 함께 하기 때문에 동인인 건데,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과 상대방은 연결고리가 있고 함께 해야만 하는 어떤 목적성이 존재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같이 이렇게 마음을 맞추고 나아가야 하는 그 관계, 그것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적이 있는 어떤 집단 내에 있으실 것 같고, 여러 사람 속에서의 연결된 관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목적성을 보는 것이 좋다라고 해요. 그래서 개인적인 관계, 이런 개인적 결속 자체보다는 지금은 함께 손잡은 이 흐름을 타라. 이게 이제 돌을 쌓아나가고 있잖아요. 현실적인 거.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관계, 1대1 관계 클로즈업 그런 것보다는 약간 이런 더 넓은 인간관계 카테고리 안에서 이 관계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벚꽃의 흩날림, 이런 무지개처럼 여러분도 상대방을 그냥 긍정적으로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깊게보다는 일단 가볍게. 그리고 이제 선화동이는 이 집단 내에 있는 건데 또 여러 기회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사람의 후보들? 사람의 범위를 좀 넓게 보시는 게 좋고, 한 사람에게 감정을 몰빵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관계를 꼭 하나로 좁혀보지 마시고 여러 두루두루 이렇게 걸쳐 보시면서 이렇게 괜찮은 사람들을 좀 탐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약간 이 풍수화는 인위적으로 하기보다는 이 바람의 흐름에 내가 맡기는 게 좋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두면 어차피 이 관계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는 쪽으로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막 이렇게 막 붙잡으려고 노력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이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협업이나 협력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시고 지금의 어떤 시기, 함께하는 시기 동안에는 이렇게 좀 즐기시면 좋겠다. 구조는 이렇게 일과 환경적인 측면에서 같이 묶여 있지만 감정은 조금 가볍고 따로 놀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계적인 배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공통적인 게 또 제가 조금 흥미로웠던 건 이 무지개도 하늘이고, 지금 여기도 근데 풍수환인데 그림은 하늘이 되게 크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천화동인도 말 그대로 하늘과 불이기 때문에 그 위로 가는 에너지를 나타내요. 그리고 이 탑도 내가 염원하는 바, 그 목적 지향하는 바를 보고 쌓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 점점 높아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명히 뜻하는 바, 이 관계에서 그런 목적 이런 게 분명히 얽혀 있으실 텐데, 이런 것들이 지금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 위주로 바라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목적성을 봐라. 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4번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복제로 부탁드릴게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